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이 지난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드루킹 김 씨에 이어서 어제는 서유기, 박모 씨도 조사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먼저 드루킹 김 씨의 소환 조사 얘기부터 해보죠.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드루킹 입장에서는 뭐냐면 본인이 지금 체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은 지난 1월에 있었던 댓글과 관련해서 업무방해로 지금 기소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럼 빨리빨리 인정을 해서 결론을 얻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네. 어차피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추가 조사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건이 더 커진 것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 경찰 단계에서는. 네. 그런데 특검 단계가 되니까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최소 60일 길면 90일까지도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루킹 입장에서는 드러날 사실, 특히 주로 이 사건이 관계된 것들이 디지털 증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밝혀졌을 경우에 부인하기가 어려운 성격들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빨리빨리 수사에 협조를 해서 이번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을 마무리를 잘하고 특검이 새로 시작하게 하는 수사도 빠른 시일 내에 재판을 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겠죠. 아, 그렇군요. 네. 드루킹 김 씨는 이번 주에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이 이른바 댓글 같은 것들을 매크로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달았다는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가 강력하게 처벌을 받아도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 사례를 기대를 해서 본인도 집행유예를 기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 물론 조금 변수가 있는 게 처음에는 뭐 기사 한두 개의 댓글도 뭐 많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댓글이 10,000개가 넘어가는 정도까지 확장이 그렇죠. 됐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재판을 좀 연기를 해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늘리겠다라고 재판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두 차례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뭔가 사건이 있었을 때 정해진 형사소송법상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게 이건 검찰의 몫인 거지, 이 사건이 크다고 해서 이걸 무작정 미뤄두는 것은 또 법원 측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다는 입장이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것들은 아마 특검에서 다시 수사를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드루킹이 현재 받고 있는 재판에서는 그동안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집행유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핵심 인물이 풀려나게 된다면 특검 수사에 뭐 차질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는 모양입니다. 다시 구속영장을 네. 청구를 할 것이냐, 특검이. 하지만 이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컴퓨터 업무 방해를 가지고 사실은 실형을 받은 사례도 없었고 이미 구속기간 상당 기간을 구속을 받은 채로 재판까지 받았죠. 또 결심 공판도 연기해 가면서 추가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뭔가 새로운 혐의점, 증거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청구 자체가 가능할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그동안에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USB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동안 드루킹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은 많이 압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디지털 증거물들을 분석해서 거기서 유의미한 자료를 찾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특검이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구속 수사가 필요하냐라는 그런 반론도 또 하나 가능한 상황이어서 앞으로 특검이 어떤 식의 청구 조치를 할지는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드루킹 김 씨의 측근인 이른바 서유기라는 필명을 가지고 있죠. 예. 박모 씨. 어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예. 핵심은 뭘까요? 일단 이 서유기 박모 씨가 그 킹크랩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네. 지금 드루킹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매크로라고 해서 거기는 댓글에 그냥 찬반을 자동으로 클릭해 주는 정도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재판 과정에서 왜 매크로를 썼냐고 했었을 때 드루킹이 그냥 조금이라도 편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불법성이 그렇게 높은 것이냐라는 판단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킹크랩이라는 시스템은 그거보다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아이들을 자동으로 바꿔가면서 댓글을 달기도 하고 그다음에 댓글에 찬반을 표시를 하기도 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또 새로운 글을 쓸 수 있게 그렇게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 상당히 많은 아이디를 동원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댓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른바 죄질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시스템 개발을 했던 핵심 인물이 이 박모 씨라고 합니다. 네. 드루킹 김 씨와 서유기 박 씨가 운영을 했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 모임의 운영 자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 운영 자금도 이 박모 씨, 서유기 박모 씨가 주로 관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 11억 원에 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경보. 예. 네.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11억 원에 달하는 운영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라고 했었고
비누를 팔아서 말을 했다라는 드루킹의 어떤 진술이 알려지면서 도대체 비누 팔아서 어떻게 11억 원이 가능한가라는 그렇죠.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검찰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많은 회원들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됐고 수익을 남기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운영 경비를 모으는 차원에서도 비누 사업을 활발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 비누 판매의 또 대표로 돼 있기도 한 것이 이 서유기 박모 씨고 소득세 신고, 경부모와 관련된 자금 신고 같은 데도 본인의 이름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어떤 조직이건 간에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조직의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이 박 씨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인사청탁과 관련된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두 명의 변호사가 연루되어 있는데 이들도 소환 조사가 될까요? 예, 아마 이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조금 비교적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드루킹 자체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참고인 정도로 끝났는데 특검이 들어서자마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피의자로 전환을 했고요.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사건이 특검까지 갔던 이유는 이른바 정치적 사건으로서 이 현재 여권의 고위층 인사들과 연결된 부분이 없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이 특검까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고 네. 본인들은 그냥 대상이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뭔가 드루킹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뭐 내용이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 내부에서도 좀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들이 과연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느냐가 상당히 수사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기존의 경찰 네. 수사와는 좀 다른 차원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이 변호사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아마 의미를 가질 겁니다. 네, 정치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네. 그리고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예. 이들에 대한 소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근에 뭐 국정농단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때 당시에도 JTBC에서 찾아왔던 태블릿 PC가 나왔었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같은 것들이 나왔고 최근의 사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감출 수 없는 디지털 증거들이 발견이 됐다는 네. 겁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경찰에서 모든 자료들이 압수수색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의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검도 출범할 때 특검 차원의 파견 검사들을 이 디지털 증거에 강한 사람들을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뭐 김경수 당선인이라든가 아니면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소환 여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네, 특검 내부에서는 경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끝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거는 일부 수사 자료가 누락이 됐다라는 네.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누락된 것들이 뭐 고의로 누락이 된 것이 아니면 실수였느냐 이런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또 일각에서는 경찰이 가지고 있는 뭐 한계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있으나 확인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해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